자, 이제 공시로 들여다보는 주가입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요. 장호진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 넥타이에 피 나겠어요. 요즘 시장이 워낙 공시에 강하니까. 뭐가 빨간 게 등장했나? 네. 인상적입니다. 자, 어떤 공시인지 어떤 기업. 아, 근데 이 장호진 팀장 오실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KT 서브마린이 너무 뇌리에 크게 박혀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네.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KT 서브마린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할 때 공시를 통해 가지고 그걸 딱 잡아냈잖아요. 네.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볼 텐데요. 어떤 기업 먼저 볼까요, 공시를? 일단은 유니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캠? 네, 유니캠. 뭐 크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고요. 그러게요. 그 피혁 원단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조광피혁이라든지 뭐 이런 데랑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덕성? 뭐 핸드백이나 어. 뭐 자동차 시트 쪽 하는 데인데 유니캠이라는 회사보다는 그 유니캠의 이장원 대표가 배우 박주미의 남편이에요. 아, 박주미 씨의 네, 박주미 씨 남편. 남편. 네, 그래서 좀 유명한 회사인데 이 어디 그 리조트 개발하고 있지 않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 네. 이따가 뭐 맞아, 말씀드리고. 맞아.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배우 박주미 배우. 네, 박주미 배우. 네. 네. 근데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햇발이라고 하는 비상장사가 있거든요. 햇발. 햇발. 뭐 햇반 비슷한데 음. 작년 7월부터 여기가 이제 3% 지분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에 참여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네네네. 실제로 이제 소액 주주 운동을 계속해서 벌였거든요. 뭐 주주 명부 열람을 신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내 이사와 이제 감사 선임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게 뭐 펀드가 아니고 이 소액 주주 운동으로 사실 감사나 이사가 바뀌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자칫 3월에 잘못 뛰어들면은 돈 있다고 다 그 주주 행동주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회사가 방어권으로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면은 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유니의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그 당시에 20%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3월에 있었던 정기주총에서 보면 그 햇발 측에서 이사와 감사 한 명을 선임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네. 흥미로운데 이거 드라마인데. 그렇죠. 햇발의 대표 이제 정재영 대표랑 그다음에 회계사인 이용기를 이제 감사로 선임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 당시에 소액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80% 정도의 소액 주주들이 이 정재영 대표를 지지하면서 이제 이사와 감사가 바뀐 겁니다. 네. 이런 케이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음. 굉장히 특이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6월 14일에 유니캠에서 이제 임시주총을 소집한다고 다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립했던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네. 유니캠 측의 인사로 다시 채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좀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재영 대표 쪽 햇발 쪽에서 또 두 가지를 또 하나 이제 제시했어요. 하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돼야 된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집하는 공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주주들의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유니가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렸어요. 그래서 아까 네. 20%가 안 됐다고 했었는데 지금 23% 이상까지 늘렸고 햇발 측에서도 이제 22년 7월에만 보면 3.1%였는데 지금 6%가 넘는 지분까지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측에서 다 지분을 확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좀 본격화되는. 그렇죠. 네, 점입가경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죠. DB나 뭐 DB 하이텍 쪽도 얘기가 많지만 네. 이런 작은 기업도 있군요. 유니캠.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유니캠이 원래 본업에서는 네. 사실 볼 게 없거든요.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인공 피혁이 이제 요즘은 자동차 시트가 이제 뭐 조금 더 특별하게 통풍 시트들이 많이 그렇죠. 보편화되면서 할 네. 수 있지만 예전에는 성장 산업으로 보기는 않았잖아요. 네. 여기는 인공피혁은 아니고 아닌가? 네, 천연. 천연이에요? 네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가 골프 리조트를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카스카디아라고. 캐스카디아. 네, 뭐 국내에서 뭐 최고의 이제 시설을 자랑하는 골프장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보통 이제 있는데. 프리미엄 하면은 뭐 아난티 리조트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투자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골프장은 가오픈 했죠. 네. 지금 27월 규모의 홍천에 이제 오픈이 됐는데 예상하는 거는 이제 연간 100에서 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골프장에 대한 지분 한 60%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박주미 씨의 남편분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이제 골프장 사업에서의 실적이 올해부터 이제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먹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분쟁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골프장 옆에 아난티처럼 또 호화 콘도미니엄을 또 분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콘도미니엄에 대한 분양 수익도 또 차후에 잡힐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일반 아파트 시장은 요즘 이 등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 쪽은 좀 회복하고 있지만 뭐 다른 쪽은 아직도 어렵지만 이 리조트도 아마 이 양극화, 그 보편화된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은 건 더 오르는 그렇죠. 경향이 있긴 있죠. 네. 그들만의 세상. 그렇죠. 근데 가스카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설 사실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아난티보다도 더 고급으로 짓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부자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뭐 분양이 실패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부럽고 막. 네. 언젠가는 뭐. 자, 유니캠을 들어봤습니다. 흥미로웠어요. 네. 네. 두 번째 기업 가볼까요? 두 번째 기업은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네. 오. 여기도 두피 원래 그 예전에 그거 필러 아니에요? 했었죠 예전에. 어. 네. 근데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네. 프로지스테롤이라고 이제 당 수치를 내려주는 건기식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제 공시를 보면 액면 분할이 나왔거든요. 아. 사실 이제 6월 1일에 수시 공시를 통해서 액면 분할하겠다고 발표는 했었고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액면 분할을 정식적으로 하겠다. 50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낮추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보면은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은 사실 뭐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유통 주식수의 증감 여부하고 뭐. 유통주식은 똑같이 늘어나죠. 네. 아, 액면 뭐 다시 잡. 무상증자와 액면 네. 분할. 미안합니다. 네.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 자본금의 차이는 아 그렇죠. 자본금도 이제 변화가 됩니다. 무상증자는 증자되는 거니까. 그렇죠.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 이제 자본 계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본금이 음. 확정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큰 주주에게 와닿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사주가 어떻게 되냐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는 무상증자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식을 쪼개는 거기 다 쪼개야 때문에 되니까. 네, 자사주도 해당이 돼요. 근데 아. 보면은 액면 분할을 선택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액면 분할은. 음. 근데 케어젠은 자사주가 8%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까지도 아니 그러니까 만약 무상증자를 하면 자사주가 확 줄어들거든요. 뭐 5분의 1토막이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이것을 이제 피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무상증자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거래량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케어젠이 최대 주주와 자사주 지분율이 72%가 넘어요. 거의 네. 4분의 3 정도가 잠겨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액면 분할 공시와 더불어서 어제 IR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IR을 했었는데 이 IR에서 주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황반 변성.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일상이 끝났는데 뭐 결과가 괜찮은 것 같다. 네. 조만간 뭐 좋은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당을 낮추는 건강기능식품 프로지스테롤에 대한 이제 좋은 결과가 7월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이 6개 나라에 계약이 있을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네. IR에서.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액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량을 띄우기 위한 목적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회사가 자기들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갖는 표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제 IR과 겹치면서 케어젠의 주가는 굉장히 좋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행이나 시류일 텐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기업들 뭐 주가 조작과 연루성 회사 자체는 본업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이제 대주주 지분이 높고 유통 주식이 적다 보니까 네. 아무 회사가 좋으면 뭐예요?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신 액면 분할이라든지 조금 증자를 해서 유통 주식을 늘리는 네. 그것도 하나의 시류처럼 가는 것 같네요. 뭐 그렇죠. 네. 네. 호재가 될 수 있는. 지금 호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네. 자, 다음 기업은 또. 그다음 이제 코렌텍인데요. 코렌텍? 네, 여긴 또 코렌텍.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한데? 장훈 팀장이 가져오시는 기업들이 거의 생소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은근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정몽구 회장의 맏딸이 이제 정성희 고문이거든요. 이노션 정성희 고문. 네. 이 정성희 고문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 코렌텍입니다. 그래서 늘 현대차 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연관성이. 네. 근데 실제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여태까지. 아. 네. 이 정성희 고문의 남편이 누구냐면 대전 선병원의 이사장 선두은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가족 관계를 좀 많이 봐요. 네. 마지막 공시도 또 그래요. 그래. 네.
중요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설립 이후에 이 회사가 특이한 게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계속 갔었어요. 근데 2018년, 17년, 18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2019년에는 이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유형자산 폐기 손실이라든가 손상차손 등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이거는 한정을 때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정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성희 고문이라든가 선두훈 대표가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이게 회사의 위기를 타개했었고 네. 2020년 4월에 결국 거래가 재개됩니다. 근데 그 당시 보면은 이제 선두훈 대표와 그 형제들인 선승훈, 성경훈 이 세 분이 각자 대표이사로 하면서 이제 경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분을 계속 늘렸어요.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23년 3월이죠. 다시 강석희 대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강석희 대표를 보면 굉장히 이력이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데 CJ CGV, CJ 제일지당, CJ E&M, CJ 그룹 총괄 부사장 뭐 이렇게 이제 CJ 그룹에서 완전 잔뼈가 굵은 분이거든요. 이런 분을 대표이사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HK 이노엔의 대표를 맡았었거든요. HK 이노엔이 또 CJ 그룹에 있었던 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코렌텍을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한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보면은 우성제약이라고 해서 제약회사를 또 인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는 인공관절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 사업을 진출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는 또 우성제약이라고 하는 제약사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종합 헬스케어 회사로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 와중에 어제 공시는 이제 강석희 대표이사가 지분을 매수한 거예요. 1억 원 정도 이제 장내 매수를 한 건데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약간 표출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좀 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렌텍. 네, 네. 코렌텍. 좋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기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빨리 가야죠.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은 LF입니다. LF. 네, LF. 여기가 이제 LG의 반개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고려 LG 패션? LG 패션. 네, LG 패션의 약자 같은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라이프 인 퓨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어떻게 했다고요? 라이프 인 퓨처의 약자가 LF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봐도 LG 아이고, 패션인데. 요즘 산명 때문에 제가 좀 LF. 자, 여긴 뭐가 또 특이한 공시가 있던가요? 고려 DNL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이게 6%대 지분에서 지금 9%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지분을 늘리는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기도 또 이제 지분 구조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No.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F는 LG 계열의 이제 반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인의 회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자경 회장이 이제 차기 LG 그룹 회장이 됐었는데, 구자경 회장의 동생이 이제 구자승 전 이제 LG 상사 사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구자승 사장의 아들이 이제 구본걸, 지금 LF 그룹의 회장입니다. 근데 구본걸 회장이 2014년에 LF 그룹을 독립하면서 이제 분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그 LF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장남인 구본걸과 그다음에 구본순, 구본진 이 세 분이 이제 같이 경영을 해왔다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좀 흐름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LF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LF 네트워크스라고 있거든요. LF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고 그 구본걸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모두 보유한 회사였어요. 근데 작년에 이 회사가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구본걸 회장이 15.6%를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구시가들이 갖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22년 말 인적 분할한 이후에 LF 네트워크스의 지분을 보면 구본걸 회장이 16.8%로 지분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을 하면 사실 LF 네트워크스와 고려조경이라는 회사를 두 개로 이제 쪼개가 됐는데 원래 인적 분할을 하면 두 개 회사의 지분율은 다 똑같거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은. 근데 22년 말이 되고 나서 지분율을 보니까 이 쪼개진 고려 DNL, 고려조경의 회사의 최대 주주는 구성모가 이제 91.5%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쪼갠 이후에 지분을 수합을 하면서 어떻게 구성모가 갖고 있는 회사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 고려조경이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LF 네트워크스가 아까 LF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LF의 지분 자체는 분할한 고려조경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LF의 지배 구조를 위해서 이 고려조경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분할한 이후에 고려조경이 고려 DNL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9%까지 늘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모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성모가 누구냐면 구본걸 회장의 장남이에요. 네. 근데 LG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경영 후계자들이
전면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도 예전에 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그렇지, 노출이 않았고, 안 됐죠. 네. 그리고 이 구성모 씨 같은 경우에도 그 구본진 씨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누구의 아들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자혼이 최근에 나대지 마라 뭐 이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전혀 알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기사를 보면 구성모 씨는 구본걸 회장이 장남이 맞다라고 판단이 됐고 이 구성모 회장이 지금 10%까지 그러니까 고려 DNL 지분과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 합해서 한 10%까지 지분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하나는 LF가 4세 경영 체제로 좀 가려고 하는 게 보인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구본걸 회장과 형제들이 계열 분리를 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LF와 LF 네트워크스 간의 뭐 어떤 지분 수합 같은 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보면 어쨌건 간에 LF는 지금 고려 DNL이 계속 장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게 보니까 지분을 매수하는 거겠지만 이 지배 구조가 어쨌든 확실히 바뀌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LF의 주가는 안 오를 수도 있다. 네, 반대로 그럴 오케이.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아, 네. 사실 공시를 통해 들여다보는 주가인데 족보를 통해 들여다보는 주가 이렇게 어떻게 바꿔야 될 것 보면 같아요. 네, 지분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이고 시청하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뭔가 들킨 듯한 느낌. 네. 어이쿠,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잘 들었습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장우진 팀장이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